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요 대학 리스트를 살펴볼 텐데요. 다음 화면에 보이는 30개 대학교를 기준으로 해당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30개 대학교 내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만 다루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저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총 30개 중에서 15개 학교나 최저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을 개설해 놓고 있기 때문에 쪼개서 5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 대학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수능 최저 기준이 존재하는 논술 중에서 여자 대학 리스트는 이화, 숙명, 성신, 서울, 덕성여대로 총 5개 학교입니다. 각 학교의 특성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자면 이화여대는 논술 70% 그리고 교과 30%를 더해서 최종 선발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반영 교과목이 주요 과목이 아니라 국영수사과 이렇게 5과목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주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화여대는 인문계열 학과라 할지라도 과학까지, 자연계열 학과라 할지라도 사회과목까지 평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숙명여대인데요. 숙명여대도 이화여대처럼 논술 70% 그리고 교과 30%로 평가를 하고 있고 주요 과목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아래에 성신여대를 보시면 논술 70% 플러스 학생부 30%라고 쓰여 있죠. 교과 30%와 학생부 30%가 다른 점은 학생부에는 내신 성적, 즉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출결, 봉사와 같은 비교과 성적도 이 30%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성신여대는 논술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에서 교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과와 비교과를 합산해서 함께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성신여대가 특이한 점은 학생부에서 교과 영역을 평가할 때 학년별로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1학년은 20%, 2, 3학년은 각각 40%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여대인데요. 서울여대는 논술 70%와 교과 30%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반영 교과목은 주요 과목인데요. 서울여대가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특이하게 평가하는 점은 교과별로 상위 3과목씩만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인문계열 학생이라면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렇게 4교과목의 계열들을 평가를 하겠죠. 근데 그 계열별로 제일 잘 본 3과목씩만 뽑아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울여대에 지원할 때 유리한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과목에서 골고루 등급을 받은 학생보다는 한 번은 엄청 잘 받고 한 번은 엄청 못 본 그런 학생이 오히려 골고루 잘 본 학생보다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덕성여대인데요. 덕성여대는 논술 80% 그리고 교과 20%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논술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죠. 내신에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덕성여대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덕성여대가 반영 교과목에서 좀 특이한 점은 인문계열은 수학을 제외하고 국어, 영어, 사회 과목만, 자연계열은 국어를 제외하고 수학, 영어, 과학 과목만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덕성여대에 지원하실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들의 최저 기준은 가장 오른쪽 칸에다가 써놨는데요.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는 그렇게 특이한 최저 기준은 아니고 서울여대와 덕성여대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서울여대의 수능 최저 기준은 전 계열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포함해서 충족시키고 싶을 경우에는 5등급 이내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덕성여대의 경우에는 전 계열 2개 합 6등급 이내인데 수학 가형을 포함해서 충족할 경우에는 7등급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최저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 중에서 여자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들을 살펴볼 텐데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중앙대, 홍익대, 한국외대 총 10개 학교입니다. 학교 개수가 많기 때문에 5개씩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 요소에서 알 수 있다시피 상당히 특이하죠. 내신이나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논술만 10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저 기준을 맞춘 상태에서는 오로지 논술 실력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건국대는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논술 전형이었는데 올해부터 수능 최저 기준이 생기면서 조금 더 합격하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논술과 학생부 성적을 합산해서 평가한다는 점이 동일한데 학생부의 퍼센테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는 동국대와 성균관대,
각각 40%씩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경희대가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학생부 반영이 적은 것은 서강대입니다. 내신이나 비교과에 자신이 있을수록 학생부 퍼센테이지가 높은 학교에 지원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내신에 자신이 없고 논술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으신 학생일수록 서강대처럼 학생부 반영 비중이 적은 학교에 지원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각 학교들의 반영 교과목을 보면요, 경희대와 성균관대는 주요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 동국대와 서강대의 경우에는 국영수사과 총 5과목을 반영하고 있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인문계열 학생이고 대학교에 인문계열 학과로 지원을 할 예정인데 과학 과목도 성적이 좋다면 동국대나 서강대처럼 국영수사과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주요 과목에만 신경을 썼다, 거기에만 집중했다 라는 학생들은 경희대나 성균관대처럼 주요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에 지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각의 최저 기준을 보면 크게 특이한 점은 없지만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에서는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 수학, 탐구에서 3개 영역 중에 2개 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이면서 영어도 2등급 이내로 들어올 것,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최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2개로 쪼개놓고 최저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계열별로 그리고 특정 학과별로 최저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지원하실 학과별로 최저 기준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5개 대학을 보자면 세종대, 숭실대, 중앙대, 홍익대, 한국외대인데요. 이 5개 학교 중에 유일하게 학생부 평가를 하는 것은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논술 60% 그리고 학생부 40%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대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출결이나 봉사와 같은 비교과 영역도 함께 평가하겠다는 것이겠죠. 중앙대에서 특이한 점은 학생부 내에 있는 교과 영역을 평가할 때 상위 10과목만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인문계열 학생이라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중에서 잘 본 10개만 뽑아서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대 논술을 지원하실 학생 중에서는 특정 학기에만 등급을 잘 받았다거나 다른 것들은 성적이 좋지 않지만 주요 과목에서 뛰어난 등급이 10개 정도 확보를 해놓으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죠. 반면에 중앙대를 제외하고 표에 있는 나머지 4개의 대학, 즉 세종대, 숭실대, 홍익대, 한국외대는 비교과 영역 없이 교과 영역만 합산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와 한국외대는 교과가 각각 30%씩, 숭실대와 홍익대는 교과가 40%씩 들어갑니다. 숭실대랑 홍익대는 교과 영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내신에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신 학생들이 지원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반영 교과는 5개 학교 구분 없이 모두 주요 과목만 반영합니다. 최저 기준을 함께 살펴보시면 다른 학교들은 크게 특이한 점이 없는데 중앙대의 경우에는 의학부만 다른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볼 수 있으시죠? 의학부에 지원하실 학생들은 이 최저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전 계열에서 2개 영역 합 4등급 이내이지만 LD, LT 학부에서만큼은 3개 영역 합 4등급 이내로 최저 기준을 따로 설정하고 있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보았는데요. 핵심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저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논술만 가지고 100% 평가하는 학교는 건국대밖에 없었습니다. 즉 본인이 내신보다는 논술 자체로만 평가받고 싶으신 학생들에게는 건국대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논술 플러스 학생부로 평가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부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성적, 즉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출결이나 봉사와 같은 비교과 영역도 합산해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했었죠. 이 말은 학생부 내에는 내신도 포함되고 출결도 포함되고 봉사도 포함된 총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교과 30%와 학생부 30%는 실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교과 30%라는 것은 내신만 가지고 30%를 평가하는 것이지만 학생부 30%는 그 안에서 내신 몇 프로, 봉사 몇 프로, 출결 몇 프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걸 뜻하거든요. 즉 내신의 중요성이 교과만 가지고 평가한 전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게 비교과를 포함해서 학생부로 평가하는 학교들은 총 6개가 있었는데요. 성신여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논술 플러스 교과 평가를 하는 학교들이 있었죠. 교과 평가는 말 그대로 학생부에서 비교과 영역을 모두 제외하고 내신 성적, 즉 등급만 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를 평가하겠다라는 전형입니다. 그런 학교들은 총 8개가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세종대, 숭실대, 홍익대, 한국외대
이 학교들은 논술 플러스 내신 성적으로만 평가를 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내신 관리에도 큰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형을 알면 합격이 보입니다.